자, 우리 북원태학 역사 기행단 여러분,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만주연해주의 이 독립전쟁 역사 기행에 가장 상징적인 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 좀 해주시고, 또 두고두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당대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 감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상징적인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그 의미 부여가 또 되고, 또 살아나고, 또 우리 저기 이 정원이가 저렇게 풀을 열심히 뽑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정말 이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파일을 233쪽을 열어주세요.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 햇빛 말고 좀 올라오세요. 위로 둥근 원으로 올라오세요. 예. 원으로 올라와야 그 기운이, 우리 기운, 발 기운과 여기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이 요약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 세 개의 수직선은 연도가 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다 서로 상대적으로 같은 연도를 의미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이나 상해 쪽,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서간도와 북간도 쪽,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연표입니다. 연표. 제가 작성한 연표인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귀국하시거든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233쪽의 이 신안촌에 세워진 세 개의 피, 아까 우리 조명쌤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를 상징적으로 만든 곳,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시면 저기 적색 건물 보이죠? 벽돌 건물. 그 아래가 지금 아무르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제 왔던 바라바시, 그 바라바시의 몽고가이의 그 해안의 연안이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의암 유인석 선생이 창의했던 13도군의 창의 결성지와 이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이 아무르만을 경계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뒤로 돌아보세요. 바로 이 아래가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이 선조들이 여기 살 때는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 아래로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스리스크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경사면 여기가 제일 높은 데니까 이렇게 경사져서 아래로 바다로 연결되는 이 기슭 사면에 신안촌이 건설됐다. 지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표가 보이거든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수희님의 애기들 둘이하고 같이 보세요. 그거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세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여기가 1920년 4월 참변으로 이 신안촌이 일제에서 파괴됩니다. 그 대단했던 한민학교도 불태워버리고 우리 한인들 수백 명을 학살합니다. 그게 1920년 4월 4일 일본 군대가 계략을 써서 러시아의 이 적군을 긴장을 완화시킨 뒤에 일대 기습을 해서 이 적군을 상당히 많이 타격을 줍니다. 그 전에 일본인들이 약간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본 군대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뿐만이 아니라 우스리스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을 특히 우리 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반면에 이 서간도 북간도 일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와 즈음해가지고 간도 참변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패한 일제가 그 군인이 상대방 군인과 싸우라는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살인마로 변동을 합니다. 일제군대가. 그런데 이 1920년도에도 이미 이 중국의 만주의 군벌이었던 이 장장민의 아들이 장항량이에요. 장장님을 우리가 장쩌린이라고 발음을 하고, 장항량은 장쉐량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장장님이 만주 군벌을 하면서 일제가 이 장장님을 매수를 합니다. 지원하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본 군대가 연합해서 만주에 있던 우리 이 조선인들과 독립군들을 대거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신참변 전부터.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에 여기 이 연해주에도 바로 이 일본 군대가 사실 1918년에 여기에 참전을 한단 말이에요. 참전해서 22년 10월에 출군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곳에 우리 한인들을 많이 학살한 게 일본 군대예요. 그래서 그 4월에 우리가 좀 이따가 돌아볼 한민학교 자리나 권업신문 사터나 이동희 선생 이 자리, 아까 그 들어오면서 독립문 있었다고 하는 거기가 한 중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1911년 새롭게 개청리에서 이동해가지고 온 순간부터 1920년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는 친안촌, 그리고 일제가 1922년 10월에 물러가면 다시 또 복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만났던 중심가의 사범학교, 그러니까 1931년이라고 했던가요? 세워지는 데가. 그렇게 해서 이 대학교까지 세워지는 전체 과정을 보면 그 핵심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조직이에요. 과거의 조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경술국지 이전부터 여기에 조직은 있었잖아요. 이범윤부터 와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해라고 하는 연초에 있었던 조직도 있었고, 그 표가 여기에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이 있고, 이제 연초 단지동맹비가 이어지고, 그리고 1910년에 13도 의군, 그리고 성명회가 있고 난 다음에 1911년 건업회가 되는데, 그 건업회가 시작되는 즈음에 개청리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11년.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이 개동학교, 세동학교 이게 전부 다 통합이 돼서 거기에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대동공보도 안중근 참모주장이 그 신문을 보고 이또가 오는 걸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동공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폐간되자 다시 1912년 이후 이제 권업신문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주필로 참여해서 그 조선의 천재라고 하는 단재 선생이 여기 와서 주필을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가면 의열단에 이 조선 혁명선언을 써주는 아나키스트의 이 신채호 선생이 여기에 주필로서 활동을 또 하는 것이에요. 그 요약을 쭉 하면 1912년에 이제 권업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우리 여기에 있던 의인들도 저들과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한번 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저들을 격퇴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대한광복군정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4년이고 그게 숲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와해되고 일부는 또 체포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상해의 이 임시정부와 서간도, 북간도의 이 무장 독립 투쟁의 주 세력,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은 상해와 서간도, 만주를 통합한 형태의 독립운동 성격을 지닙니다. 왜냐? 상해는 주로 외교적인 전략을 쓰려고 많이 했던 게 중심이 되어 있었고, 만주는 그야말로 뭐예요? 무장 투쟁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정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블라디보스톡은 연초에 의병부터 이어지면서 무장항쟁을 준비하고 또 13도 의창이 우군까지 마지막 경술국지 되기까지 의병창의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 신안촌에 기존에 와서 정착했던 살았던 우리 민초들과 또 그 경술국지의 해외로 망명하는 지식인들이 여기 망명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고, 지금 신안촌의 성격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었던 문창범을 포함해서 최재형 선생이나 여기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과 어린 나이에 넘어와서 세력을 키웠던 최재형 선생이나 그 뒤에 여기서 태어나서 했던 사람들, 그런 여기에 정착한 우리 선조들과 또 그 다음에
망명에서 온 지식인들과 통합이 되면서 이곳이 그야말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중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안촌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엄청납니다. 한 번쯤 다 왔다가 하는 곳이 바로 이 신안촌이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신안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238쪽부터는 신안촌의 역할과 의의를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인용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243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PDF 파일 갖고 계신 분은 열어보세요. 요 지도입니다. 요 지도.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배울 때 꼭 만났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의 그 조직된 것이 243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주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블라디보스톡 저 위로 가면 성명회, 건업회,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까지 이어지죠. 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줄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조직을 만들어서 이 많은 조직들의 최종 목표지가 어디죠? 뭐 분파를 형성해서 이권 싸움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이었어요.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들인데 각자 사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당시 국제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 이 문화사가 변하는 즉 사회주의라고는 인류 최초의 이런 변혁이 태어나면서 충격이 외부 충격이 엄청 큰 게 왔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그런 것들의 변화 속에 발맞추면서 여기에 각각 대응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에 방략을 쓰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전술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난 거지 분파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직들 상해,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두만강 인접지역 그리고 저 멀리 하바롭스크주의 그 하바롭스크까지 수많은 조직들이 움직인 건 오직 한 길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863년 지신회에 올 때 그 가족을 끌고 갔던 한 어미의 마음처럼 그런 분들이 한둘 모여들어서 여러분이 늘 귀가 따갑게 들은 1937년 강제 이주될 때 정확히 17만 몇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8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8만 명이 이 연해주 일대에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열세 가족의 지신으로부터 출발해서 1937년 강제 이주되는 그 유형의 열차라고 하는 것을 타기까지 그 세월 동안에 우리 선대 인구들이 무려 18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이 신안촌이 있다. 물론 개척리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안촌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지는 의의나 역할이나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신안촌 사람들이라고 쓴 것이 있는데 265쪽에 가면 연해주의 4월 참변과 신안촌 파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인용해서 옮겨둬 놨는데 우리 조선인들 학살된 모습 한번 보세요. 일본 군대 1920년 4월 참변 때 바로 이 참변 때 우리가 우스리스크에서 만날 최재형 선생이 일본군의 백위군과 함께한 일본군에 체포돼서 총살되는 아픔이 바로 이때입니다. 1920년 4월 4일 5일 신안촌 사람들 신안촌 사람들이 몇 쪽에 있나요? 243쪽? 네. 책 갖고 있는 제가 더 못 찾습니다. PDF 파일보다 243. 네, 신안촌 사람들 보면 뒤에 여기를 왔다 간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한국사 검정시험을 준비한 분들이나 또 이 근현대사를 접했던 분들은 우리가 배웠던 이름 없는 분들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이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신안촌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인물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인물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인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새로운 1860년 이후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먼 유럽의 동쪽 끝에서 천대받던 이 동슬라브 민족 그 러시아인들이
동방전책을 피고 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 거거든요. 선대의 사람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러시아인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 속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하바로프에 가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 지금 이름도 너무나 길어가지고 니콜라이 먼 아무르스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바로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동쪽 시베리아 너머에 이 연해주를 개척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덕에 지금 현재 러시아는 여기가 청나라의 흑룡주의 일개 한 고을이었던 곳을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독립운동사도 신안촌에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고 만들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만들었다. 지금 지나오면서 제가 이상설 선생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이상설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1917년 돌아가시 전까지 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의 통령을 또 맡기도 하고 최고의 수장을 맡기도 했고, 그래서 이 신안촌은 우리에게 참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공간이다.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다 기억도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이름을 여기 제가 다 나열해냈죠. 이범률, 홍범도, 유인석, 이준용, 이동영, 정재관, 안창호, 이종호, 이갑, 조성한, 유동열, 박은식, 신채호, 이동희, 대종규, 백순, 최재형, 최봉준, 문창범, 김학만, 이분들이 원래 여기 토착 힘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연해주에. 그래서 이 이상설과 이동희가 이제 광복군 정부의 정통령, 부통령을 맡아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옮겨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곳이 신안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여기를 안아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뼈를 묻기도 하고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아까 갖고 온 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얀 돌. 우리가 여기 신안촌 온 걸로 목적 달성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그 많은 분 중에 한 분만 골라서 가슴에 떠올려 주세요. 이름 한 분만.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떠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분씩만 떠올려 주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저 하얀 백비를 바라봐 주세요. 맨 좌측 대한민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제중동포, 구소련동포, 제일동포, 사할린동포, 하와이동포, 세 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멕시코의 애니깽 그 가시 찔리면서 일했던,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부터, 그리고 독립자금을, 그 노예적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받은 임금의 일부를 바로 이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던 게 우리 선조들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나약한 민족이 아니고요.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정말 당당한 그런 자긍심을 갖는 독립운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승패로 따진다면 패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불굴의 항일 정신으로 우뚝 솟았고, 오늘 그 많은 조직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세워져서 그 힘난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분단된 나라를 통일로 끌고 갈 것인가? 또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미래를 남겨주고 우리는 떠날 것인가? 앞선 선대들이 조직했던 그 많은 조직들, 해외 망명정부부터 독립운동 기지, 무관학교부터 그 많은 것을 남겨서 우리 가슴에 남겨주고 떠난 선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물려주고 갈 것인지, 그냥 역사의 유적지로서 한번 왔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계승해 갈 것인가. 그 결론이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 용어에.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최재형의 정신을 이어서 우스리스크에 세워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북한태하게 하고 있는 한민족문화공동체 후원회, 이런 조직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직입니다. 해동포를 후원하고 민족 동질감을 회복해서 우리의 한 문화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미래, 그게 우리가 만들 조직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많은 분들을 가슴에 안으면서 희생에 감사하고 그 얼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으로서, 식자로서 깨어 살아나 분단된 조국을 잇고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동포사회와 하나가 돼서 두리둥실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징치면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 앞선 선대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격입니다. 말 안 쳐도 돌아주세요. 돌아서 뺑 눌러서 원호를 그려주세요. 원 위로 올라와서 현수막은 원호를 그리면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하나를 상징하고 통합을 상징하고 정신을 상징합니다. 자, 현수막도 이렇게 뺑 둘러서 쳐주시기 바랍니다.